깨끗한 장이 병을 치유한다. 제2회 뇌 장혁명. 뇌와 장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뇌장 상관관계다. 이미 19세기 말부터 재창되었다고 알려진 뇌장 상관이란 뇌와 장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뇌와 장은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정보를 전달하고 쌍방으로 작용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뇌장 상관관계에서 스트레스에는 자율신경이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교감신경 우위가 되면 장은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소화불량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어 부교감 신경 우위가 되면 장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해본 경험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뇌와 장의 상관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아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 것은 분명 뇌입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의 신경은 이것을 알아차려 장의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장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극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체중이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내의 소화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만약 인체가 이 두 가지 에너지를 모두 사용할 경우 극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장은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장 운동을 저하시켜 에너지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증상은 다시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다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장의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장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와 장의 상관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민성장 증후군이나 만성장 질환의 대부분이 이런 뇌와 장의 메커니즘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뇌와 장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닥터 유와 함께란 유튜브에 인기 유튜버가 된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태우 교수는 인간의 뇌에 이런 질병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악순환을 일으키는 고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고리를 긍정적 생각으로 끊어내면 악순환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도 불안이, 두려움 등의 부정적 생각으로 반응하여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반응하면 뇌의 생각이 장에 전달되어 장신경도 좋은 쪽으로 반응하여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적 생각은 교감신경 항진으로 나타나는 소화불량 증상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석적 사고를 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교감신경의 과잉 자극 상태에 이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의 95%는 뇌가 아니라 장에서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주로 뇌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행복이나 우울 등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당장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불안과 걱정이 늘어납니다. 심하면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상태를 조절하는 세로토닌이
장에서도 만들어진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로토닌의 95%는 뇌가 아닌 장내에 존재하며 이의 90%가 장내에 아주 미세하게 분포하는 특정 뇌 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관여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왜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속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반면 속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해짐을 느낍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식욕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때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작용이 사실 장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작용 때문에 일어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 작용에 관하여 세로토닌이 장에서 많이 분비된다는 것은 장과 뇌가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적으로 알려줍니다. 실제 장에는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촘촘히 쌓여 있는데 이는 척수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합니다. 장이 제2의 뇌 역할을 하기에 장에서 세로토닌의 95%가 분비되는지도 모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는 뇌와 관련된 신경성 증상들을 호소하곤 하는데 어쩌면 장의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증상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은 장과 뇌를 연결하는 비밀을 풀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내 미생물은 장과 뇌의 연결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의 분비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칼텍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을 제거한 쥐에서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확 줄었으나 장내 미생물을 투입한 쥐에서는 세로토닌 분비가 다시 늘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은 장내 미생물의 대사산물이 내분비 세포에 작용함으로써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는 과정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써 장내 미생물이 장과 뇌의 연결에도 관여할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의 분비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장의 상태는 내장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이 건강하면 장의 자율신경계 역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됩니다. 장의 운동을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소화효소의 분비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소화와 흡수는 물론 배설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인체와 정신작용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분비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 좋은 몸 상태에 건강한 정신으로 잘 지내게 해줍니다. 장 건강 하나가 이토록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장 건강이 나빠지면 장의 자율신경계도 삐걱거리게 됩니다. 장의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장 운동은 물론 소화효소의 분비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소화불량 등의 장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장에서 분비되는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도 문제를 일으켜 정신 건강에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장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 무엇보다 노력해야 합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습관. 인간이 바이오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장도 바이오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바이오리듬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습관에 의해서입니다. 사실 지금 나의 행동 패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습관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 습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습관에 따라 나의 장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습관은 이처럼 우리의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의료 전문 미디어 매경헬스가 2022년 전국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 독자 1,5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습관 1위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31.4%, 과식하지 않기 29.1%, 식습관 관리 17.9%, 금주 12.9%, 정기적인 검진 8.3%. 한편 장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과식이 나쁜 습관 1위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식 26.4%, 운동 부족 25.4%, 음주 20%, 잦은 배달 음식 섭취 18.1%, 흡연 9.4%. 이 조사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 건강에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 지식은 상식 수준의 장 건강 지식과 일치합니다. 이 조사에 나와 있는 장 건강 습관만 잘 지켜도 장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건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좋은 습관은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안 좋은 습관은 하지 않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두고 과식하지 않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또 운동하기는 얼마나 힘든가요? 식습관 관리도 보통의 노력으로는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게 건강식품 챙겨 먹기입니다. 문제는 건강식품이 과연 장에 좋은가 하는 과학적 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하는 일말의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의 자신을 인식하고 굳은 결심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일부터 모레부터 하다가 결국 시도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반드시 장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행복 호르몬의 95%가 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하고 싶다면 당장 오늘부터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습관에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기능성 장 질환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필자가 과거 6년간의 편집이사 2년 동안 회장으로 일하기도 했던 대한소화기 기능성 질환 운동학회에서는 기능성 장 질환의 증상과 음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장 질환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음식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음식이 질환이 치료된다는 임상적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이지만 기능성 장 질환의 경우 음식이 치료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의 경우 과일로는 사과, 배, 바나나가 비교적 산이 적어 식도 점막의 자극을 줄일 수 있는 음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육식으로는 껍질을 제외한 닭고기와 생선이 다른 고기에 비해 지방질이 적어 하부식도 괄약근을 약화시키지 않으므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불어 저지방 우유와 요거트 등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비계가 많이 섞인 고지방의 육류는 지방이 역류를 증가시키고 위산도 더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과일 중 토마토, 오렌지, 포도, 파인애플 등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식도 점막을 자극하므로 좋지 않습니다. 커피, 콜라, 초콜릿 등도
식도의 산도를 높이고 하부식도 괄약근을 자극하므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배, 술도 당연히 위산 분비를 늘리고 식도 운동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경우 쌀밥과 생강, 차 등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쌀밥은 다른 곡물에 비해 소장에서 완전히 흡수되는 곡물입니다. 따라서 복부 가스를 적게 만들어내고 음식 알레르기도 적어 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은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일부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음식입니다. 차 역시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일부 연구가 나와 있는 음식입니다. 반면 튀긴 음식이나 붉은 육고기, 케이크 등과 같이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일부 환자에게서 복부팽만 증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콩류와 양파 등도 일부 연구에서 복부팽만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레몬 등 신과일이나 후추 등은 명치쓰림 증상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역시 복부팽만을 일으키고 커피와 초콜릿은 명치쓰림 증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편 매운 음식의 경우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명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지만 매운 음식 속의 캡사이신을 소량씩 장기간 먹을 경우 오히려 증상 완화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의 경우 쌀, 귀리 등의 곡물이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중에 딸기, 포도, 블루베리, 바나나와 채소 중에 당근, 샐러리, 호박, 토마토, 감자, 고구마 등이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는 식이섬유가 적어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음식에 포함됩니다. 두부와 생선 역시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어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지 않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밀과 메밀은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므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과일 중에 사과, 배, 수박, 멜론과 채소 중에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아스파라거스 등은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는 식이섬유가 많아 대장에서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유나 치즈와 같은 유제품, 시럽 등도 장내에서 쉽게 발효되어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므로 좋지 않은 음식이 됩니다.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콩, 호밀, 현미 등의 작복류와 고구마, 푸른, 키위, 사과, 배 등의 과일에 이러한 식이섬유가 풍부히 들어 있습니다. 청국장 등과 같은 발효식품도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의 탄닌 성분과 바나나의 전분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도 변비에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초콜릿, 커피 등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장의 탈수를 일으켜 오히려 변비를 일으키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점이 있지요. 특히 음식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소개한 제2의 뇌장혁명은 대장암 명의가 전하는 100세 건강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나영님은 사람의 위와 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시경을 배울 수 있고 우리나라 위장병 환자가 많다는 끌림으로 소화기 내과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석사 논문 주제로 소장의 육모에 있는 효소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고 박사 논문 주제 역시 콩 종류의 소장 흡수와 관련된 렉틴으로 하다 보니 위장관 질환이 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화기 내과 의사로 2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저자는 장이 제2의 뇌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앞에 브레인 리부트를 통해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요. 뇌와 장의 건강을 좋게 하는 방법에 공통점이 많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뇌와 장을 포함한 몸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과식보다는 소식 그리고 꾸준한 운동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이지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어렴풋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겠지,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붙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에 머물게 되는데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더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은 장 건강은 물론 우리 건강에 유익하므로 열심히 해야 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이든 근육 운동이든 자신에게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속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식 발표한 대국민 건강 선언문 실천하기 10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금연하기, 절주하기, 균형식하기, 적절한 신체 운동하기, 규칙적 수면 취하기, 긍정적 사고방식 갖기, 정기적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챙기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미세먼지 신종 감염에 대해 관심 갖기, 모바일 기기와 거리 두기입니다.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요? 무엇보다 이것을 생활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의 건강은 결국 음식이 문제인데요. 기능성 질환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그에 맞는 음식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식습관 관리가 중요한데요. 대국민 건강 선언문에서 소개한 균형식하기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균형 잡힌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편향된 식사 습관이 건강 위험을 일으키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에 의하면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이상부터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높고 65세 이상에서는 지방 섭취 비율이 낮은 편이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합니다. 영양소별 식단 구성은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단백질은 10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특히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당뇨병, 고혈압, 나아가 심혈관 질환, 중풍, 대장, 직장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젊었을 때부터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요. 미소님들도 오늘 제2 뇌 건강에 대해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몸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습관 관리 검토해 보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